请记得点赞和点击订阅我的频道，并分享和你的朋友。谢谢。 안녕하세요. 니어의 류교수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항상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HSK 상급 장문 파트 1 기출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是刷牙睡觉前好习惯. 자, 여러분들이 한번 먼저 풀어보세요.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문제풀이를 위해 오늘의 학습 포인트 동목사조 주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사 또는 동사사조, 동목사조도 동사사조의 일부죠. 이런 것들이 주어로 쓰일 경우에는요, 반드시 평가나 판단을 나타내는 수어가 와줘야 합니다. 자, 동목사조가 주어로 쓰인 예문을 봅시다. 파산 동사 목적어죠. 이게 주어로 쓰였어요. 很有意思. 做事情 주어로 쓰였죠. 일할 때는 必须认真 반드시 진지해야 합니다. 얘가 수어죠. 그쵸? 그 다음에 听音乐 주어로 쓰였죠. 是 판단을 나타내는 수어죠. 음악을 듣는 것은 一种休息 일종의 휴식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등산은 재밌습니다. 혹은 일할 때는 반드시 진지합니다. 음악을 듣는 것은 일종의 휴식입니다. 이렇게 평가나 판단을 나타내주는 수어들이 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동목사조나 동사 또는 동사사조들이 주어가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자, 그럼 문제의 세 단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쏴야, 이를 닦다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사실은 띄어야죠. 쏴는 왔다 갔다 긁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카드 긁으실래요 할 때는 쏴가 그러는 거 아시죠? 수이죠. 자다. 前 앞이고요. 习惯 명사일 때는 습관, 동사일 때는 습관이 되다예요. 그럼 다시 문제 보시겠습니다. 是刷牙睡觉前好习惯. 是가 수로죠. 근데 얘는 睡觉前 자기 전에 이를 닦는 것은 좋은 습관입니다. 라고 되는 거예요. 睡觉前刷牙, 즉 이 부분이 주어가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된 주어냐? VO고 이건 부사가 VO를 수식해주는 주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얘가 V가 되고 얘가 판단이나 평가를 나타내는 부분이 목적어로, 얘는 판단이나 평가를 나타내는 수어가 오고 그 판단이나 평가를 나타내는 부분이 목적어로 온다는 거죠. 자기 전에 이를 닦는 것은 좋은 습관입니다. 睡觉前刷牙是好习惯. 이게 정답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이번 기출문제의 정답은 睡觉前刷牙是好习惯이 정답이죠. 동목사조가 주어로 쓰일 경우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어떤 예문들이 있는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오늘의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客人很满意我们的服务对.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죠.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문제풀이를 위해 오늘의 학습 포인트 전치사 뚜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치사 뚜이는요, 뭐뭐의 대, 즉 동작의 대상을 이끌거나 혹은 뭐뭐에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나타내요. 그런데 전치사 뚜이는 세트로 많이 쓰여요. 그래서 이 세트 메뉴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면은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뚜이 목적어 관심치 뭐뭐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다. 뚜이 뭐뭐뭐 요帮助요好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뭐에 대해서 도움이 되다 혹은 뭐뭐에 대해서 좋은 점이 있다. 对热情, 对많이, 对说, 对笑, 对한 이런 식의 조합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는다면은 크게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예문 봅시다. 我对这本书, 자, 对 뒤에 목적어 있죠. 그리고 수로 왔죠. 很感兴趣. 나는 이 책에 대해 흥미를 느낍니다. 동심은 对我, 很热情, 나에게 친절합니다. 사람일 때는 에게고, 사물일 때는 뭐뭐에 대해죠. 그럼 문제의 세 단어들을 살펴봅시다. 客人, 손님이죠. 많이, 만족하다, 만족스럽다. 服务, 봉사하다, 서비스하다죠. 对, 전치사로서 뭐뭐에게, 뭐뭐에 대하여예요. 자, 그럼 이제 다시 문제 풀어봅시다. 客人很많이, 我们的服务, 对, 자,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 오고 수로 오죠. 수로는 很많이가 되겠죠. 그러면은 손님은 우리의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십니다가 맞겠어요? 우리의 서비스는 손님에 대해 만족하다가 맞겠어요? 당연히 손님은 우리의 서비스에 대해 만족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客人对我们的服务很满意. 이게 정답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이번 기출문제의 정답은 客人对我们的服务很满意. 손님은 우리의 서비스에 대해서 만족하십니다. 그렇죠? 자, 전치사 对 두 가지 의미가 있고 기억하면 좋은 꿀조합이 있어요. 여러분들 꼭 챙겨두세요. 먼저 오늘의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小猫的耳朵画我现在. 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네, 수고들 하셨어요. 문제 풀이를 위해 오늘의 학습 포인트, 중국어의 문장 성분의 순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자, 중국어의 문장 성분은요, 총 6가지가 있는데요. 주어, 수로, 목적어, 보어, 관형어, 부사 이렇게 6가지죠. 자, 우리말에는 주어는 은는이가 붙고 목적어는 을을이 붙는데 수로는 다가 붙고 중국어는 그렇게 안 봐요. 중국어는 위치로 보는 언어죠. 그래서 SVO가 와요. 이게 중요한 문장 성분이고 보어나 관형어나 부사어는 이것들을 꾸며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보어는 수로 뒤에 쓰이고 관형어는 주어나 목적어 앞에 쓰이고 부사어는 수로 앞에 쓰이죠. 주어와 수로 사이에 쓰이죠. 자,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문장 성분의 순서라고 그러죠. 꼭 외워두이죠. 관주, 부술, 보관목. 뭐냐? S, V, O다. 이 중에 이런 거 없어도 돼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부사는 주어와 수로 사이에 쓰인다. 그리고 보어는 수로와 목적어 사이에 SVCO가 기본형이다. 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SVOC가 나오는 문장이 있다고 그랬죠. 특별한 문장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이거는 이것대로 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특별하기 때문에 시험에 자주 출제된다. 이걸 뭐라고 그런다? 보목 전쟁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보어와 목적어가 누가 수로 뒤에 바로 쓰이느냐 갖고 다툼을 일으킨다. 기본 문장은 SVCO인데 간혹 SVOC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중요한 파트 부분이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의 문제에 나오는 단어들 봅시다. 마오, 고양이죠. 얼도, 귀고요. 화, 그리다고요. 명사일 때는 보통 여기다가 얼화를 시키죠. 그래서 화활, 그림을 그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문제 다시 보기로 합시다. 小猫的耳朵画我现在. 자, 我现在 주어 나왔죠. 주어와 부사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뭐 나와야죠? 수로 나와줘야죠. 나는 지금 그립니다. 뭐를? 귀를. 뭐에? 고양이에. 왜요? 덧자 붙었잖아요. 관형어라는 얘기죠. 관형어는 명사성 성분을 꾸며주며
어디에 붙는다? 주어나 목적어 앞에 붙는다. 자, 그럼 얘기해 봅시다. 워, V, 오죠. 그럼 여기는 부사가 되죠. 여기는 관형어가 되죠. 아까 우리가 외웠던 순서 관 없죠. 주, 부술, 보 없죠. 관, 목. 이게 중국어의 문장의 순서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풀어보세요. 네, 이번 기출문제 정답은 我现在画小猫的耳朵. 나는 지금 고양이의 귀를 그립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중국어의 문장 성분 6가지 있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7개를 순서대로 기억하셔야 돼요. 먼저 오늘의 문제를 보시죠. 리, 没有啤酒冰箱了. 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네, 수고들 하셨어요. 문제풀이를 위해 오늘의 학습 포인트 조년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년문이라는 거는요, 장소나 시간, 어떤 장소나 시간에 불특정한 사람이나 사물이 존재, 출현, 소실을 하는 문장, 소실을 하는 것을 나타내는 문장을 조년문이라고 그러죠. 자, 그런데 이게 앞에 쓰였다고 해서 주어가 아니라 부사예요, 얘는. 그리고 얘가 수어고, 얘는 우리말에 이가가 붙는데 주어가 아니라 목적어가 되어 있죠. 그래서 보세요. 昨天发生了一件大事. 시간이 와 있죠. 그렇죠? 얘는 부사고 发生了 수어죠. 발생했다, 출현을 나타냈죠. 그 다음에 一件大事, 큰 사건이라고 우리말에서는 주격조사가 붙었지만 중국어에서는 목적어로 되는 거다. 뭐가? 불특정해야 한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불특정해야 한다 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조년문의 종류는 존재를 나타내는 거, 출현을 나타내는 거, 소실을 나타내는 거 문장 3종류가 있죠. 그 문장들을 한 번씩 볼게요. 존재, 대개 정지동작이죠. 장상과죠. 一张画, 벽에 그림이 한 장 걸려 있습니다. 자, 출현을 나타내는 경우에는요, 대개 이동을 나타내는 동작이 와요. 카이구어라이, 이동이죠. 내 쪽으로 달려오는 거죠. 뚱비엔, 자, 장소가 나오죠. 방향이나 카이구어라이, 이량, 치처, 자동차 한 대가 달려왔습니다. 역시 불확실한 목적어가 왔죠. 자, 그 다음에 소실은요, 대개 이동하는 동작이죠. 없어지는 동작. 那个学校, 장소가 나왔죠. 死了一个学生, 학생이 한 명 죽었습니다. 라는 식으로 조년문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의 3단어를 살펴봅시다. 비죠, 맥주죠. 빙샹, 냉장고예요. 문제 다시 보기로 하죠. 리, 没有啤酒, 빙샹, 러. 자, 没有啤酒了. 러기 조사 뒤에 붙었어요. 왜 붙었어요? 있었는데 없어졌다. 변화를 나타내기 때문에 붙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에? 빙샹리. 장소가 됐죠. 빙샹만 쓰면 장소가 아니죠. 1번 명사죠. 빙샹리. 조년문을 만드는 조건 중에 하나가 앞이 장소나 시간이라고 했죠. 맥주가 없습니다. 러가 없으면 그냥 없다는 의미만 전달하는데 러는 있었는데 다 마셔서 없다라는 변화의 의미를 준다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네, 이번 기출문제 정답은 빙샹리, 没有啤酒了. 냉장고 속에는 맥주가 없습니다. 조년문을 사용했죠. 조년문의 의미, 형식, 종류 다 설명드렸어요. 기억이 안 되시거나 이해가 안 되시면 앞으로 돌려보셔야지 돼요. 중요해요. 자주 출제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를 계속 봐온 친구들은 조년문이 여러 차례 빈도수가, 출제 빈도수가 높은 거 아실 거예요. 먼저 오늘의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你国家的
了解这个文化吗? 자,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의 문제풀이를 위해 학습 포인트 동사 了解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了解는요, 잘 알다라는 뜻이 있죠. 반드시 명사, 대명사 혹은 문장으로 이루어진 목적어를 가져야지 돼요. 목적어를 꼭 써야 한다. 了解는. 그러면은 비교해 봅시다. 了解와 理解 둘 다 우리말로 이해하다라는 뜻인데요. 잘 알다의 뜻으로 쓰인 경우에는 了解는 지식을 강조해요. 상황이나 진상이나 과정, 그 다음에 그 동네의 뭐 풍토인정, 지형 특징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반드시 명사, 대명사 혹은 문장으로 이루어진 목적어를 동반한다. 목적어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잘 알다의 뜻일 경우에는 보어를 가질 수 없다. 리지에는 심정적인 면이죠. 마음, 뜻, 생각, 원리, 뭐 용의 등을 더 강조한다. 목적어 없이도 쓰일 수 있고 보어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문 봅시다. 잘 알다의 예문. 我理解他와 我了解他는 둘 다 나는 잘 압니다. 나는 그를 이해합니다. 라는데 이때는 리지의 대상이 생각이고요. 이때는 了解는 그의 상황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다는 뜻으로 쓰인다는 거죠. 두 번째로 了解는요. 알아보다, 조사하다의 뜻이 있어요. 리지에는 그런 뜻이 없어요. 그런 용법이 없어요. 그래서 了解가 알아보다, 조사하다의 뜻으로 쓰일 경우에는 보어를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문 봅시다. 这个人的情况我已经了解过了. 난 이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나는 이미 了解过了. 조사해봤어요. 잘 알아요가 아니라 조사해봤어요의 의미로 쓰인 거예요. 这是去中国了解到很多情况. 자, 보어가 쓰였죠. 많은 상황을 알아보았어요. 조사해봤어요. 라고 해서 목적어와 보어가 함께 쓰인 경우가 있다. 그래서 了解는 잘 알다의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알아보다, 조사하다의 뜻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이번 문제의 주요 단어 봅시다. 国家, 국가, 나라죠. 了解, 알다, 이해하다. 文化, 문화죠. 다시 문제 봅시다. 니 인칭대명사의 주어가 막 어기조사니까 끝에 오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수로 오겠죠. 了解这个원어마 이 문화를 알 수 있습니까? 자, 더 붙었어요. 뒤에 원어하고 같이 달라붙어야죠. 그렇죠? 你了解这个国家的文化吗? 당신은 이 나라의 문화를 알고 계십니까? 라고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이번 기출문제의 정답은 你了解这个国家的文化吗? 가 되죠. 당신은 이 나라의 문화를 잘 아십니까? 잘 알고 계십니까? 라는 뜻으로 了解의미 그리고 리제와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들 꼭 챙겨보세요. 질문 있으면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Q&A 파트에서 답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